안녕하세요. 외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중국이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내버릴까? 파월도 갸우뚱,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FB, 경기가 어려워도 보톡스는 못 참지입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이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내버리려는 심산이라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지금 그 트럼프가 이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제가 다음 주에는 해외 순방 일정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에어포스 1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에어포스 1에서 다 인터뷰가 진행됐고요. 에어포스 1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행기 엔진 소리 때문에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발언들이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오디오만 따로 따다가 올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 키포인트. 왜 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유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딱 세 개 국가 찝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해 보세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셋 다. 뭐의 적이었죠? 마약, 펜타닐. 기억나세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때린 이유가 펜타닐을 수출하거나 펜타닐의 원료를 그 나라에서 제조하거나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 배런이 지금 막 2m 키가 되고 막 대학생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영상 보시면 6살 때부터 너 절대 마약하면 안 되고 술도 하면 안 되고 문신도 안 돼. 타투조차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어도 마약이랑 술, 담배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조차도 우리 그 JP모건 컨퍼런스라던가 무슨 뭐 그 암의학학회 열릴 때 그 주변에 그 무장경찰들 배치되죠. 왜 배치되죠?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조차도 지금 다 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지금 그 동네가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대도시라 아직 오염이 덜 됐다고 하지만 그 러스트벨트 있죠. 옛날에 그 공업지대였다가 이제 제조업이 무너져가지고 쇠락한 그 지역 그 사람들은 인생 한탄하면서 전부 다 불황화가 돼가지고 전부 비틀거리고 경찰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너무 혐오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펜타닐로 해서 때렸는데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싫어하기 때문에 펜타닐을 당연히 타깃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 당연히 트럼프가 펜타닐을 때려잡고 싶겠죠. 이런 일련의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트럼프가 인생을 살면서 안에 쌓이고 쌓였겠죠. 그것들이. 마약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쌓였겠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손대고 싶겠죠. 하지만 그 펜타닐의 오명을 갖다가 뭐 오명은 아니죠. 정말 펜타닐을 그 수출하거나 만든 그런 이 지금 팩트가 있기 때문에 오명을 쓴 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근데 어쨌든 그걸 핑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때리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밝혔어요. 자, 50년 동안 속았다 이겁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온리로 땄죠.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이 하나도 안 됩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만 따로 따가지고 정확한 이 그 워딩을 다 올렸는데 시진핑 주석과 여러 번 통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취임한 이유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누가 맞는 중국 대변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중국하고 뭐 아예 소통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매일 뭐라고 하고 있죠? 매일 협상하고 있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데 중국이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는데 맨날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과 사이가 좋다. 통화한다.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 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취임 전에 통화한 거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중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관세에 대해 전 세계에 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게 사실 시진핑이 직접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시진핑이 하고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더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은 옛날에 5호 16국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세를 소통하고 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통로가 있다? 지금? 정권에 도전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 이 지금 미국도 연방정부로 이루어지지만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로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쵸? 나눠지려면 수십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중국의 많은 사람과. 그게 진짜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죠? 중국에서는 더 위협적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라 언론 통제됩니다. 그 커제라는 선수 아시죠? 바둑에서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커제라는 선수? 그때 그 저기 스포츠 경기 나가가지고 밥이 무슨 정말 맛없다 이랬다가 바로 통제받았죠. 그다음에 커제가 갑자기 그 맛없다는 밥을 갑자기 찬양하고 있죠.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 커제 선수조차도. 일반인들은 어떨지 아시겠죠. 지금 커제는 영웅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웅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마윈 몇 년 동안 사라졌었죠.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계속 뭐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드디어 밝혔어요. 펜타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목적은 중국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서 제품을 팔아야 된다. 근데 중국에 못 팔게 한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우리나라한테 신나게 판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가 1기 때 못해서 2기 때 하려고 했다가 바이든한테 패배해가지고 중단됐던 그것이 이유였던 겁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의 목적이 중국을 개방시켜서 해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개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다 개방된 줄 알았지만 중국은 혼자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 것만 계속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2기에 자기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엄청난 승리가 될 거지만 언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더라도 언론은 인정을 안 하고 나를 오히려 욕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멜라니아 생일, 55세 생일이 다가와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가 바로 왔죠. 근데 또 중동 순방을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못 챙겨줬거든요. 작년에 뭐라고 있었느냐.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멜라니아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는 백악관에 없었으니까. 트럼프는 그 포르노스타와 연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었어요. 뉴욕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생일을 챙겨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농담을 던졌습니다. 멜라니아를 사자굴로 보내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뭐 사자굴의 이야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멜라니아는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언론에. 왜 안 나오냐면 지금 그 아들 베런이 뉴욕 대학교에 가서 뉴욕에 가 있어요. 백악관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따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질문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제 멜라니아를 기자 앞에 내세워가지고 기자들의 어떤 이런 날선 질문들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사자굴로 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관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까 50년 동안 피해를 봤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나라를 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화당의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대통령이든 왜 이거를 그냥 냅뒀냐 이거죠. 부시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다. 중국에 우린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올 수 있고 유럽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은 올 수가 있고 인도에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여기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 유럽 그리고 중국은 다 자기 제품을 미국에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유럽에 들어가서 장사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미국을 미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지 못하고 중국, 인도, 유럽만 다 풀어준 역대 대통령들을 비난한다. 이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루스 소셜에 딱 올랐죠. 이게 관세가 인하되면인데 사실 그 해석이 관세가 시행되면 행동되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관세가 이제 잘 되게 되면 결국 이거죠. 이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려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해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소득세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건데 연간 2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미 새로운 공장과 그리고 공장이 건설되는 계획, 수익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파월도 갸우뚱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지수. 이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나오죠. 자, 그래서 월요일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또 정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넥스트 이어라고 50년이 따로 발표되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따로 발표가 되는데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가 나왔죠. 6.5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 1년 인플레이션은 무려 8%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4가 나왔어요.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 6.5를 끌어당긴 건 다 미국 민주당이거든요. 자,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이 왜 합리적 의심을 하느냐? 자,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고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예요. 근데 이 수치가 역대급으로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980년부터 있는데 지금 이 수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6.5로 가려면은 1980년대를 가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을 가야 됩니다. 50년 전을. 그 정도로 높은 건 사실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딱 타이틀만 보면은 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에 최고치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년입니다. 1년 기대, 5년, 10년입니다.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했을 때 4.4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5.1이고 저기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자는 1.5예요. 근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달에 우한 폐렴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또 얘기하고 있죠. 연구소 유출이라고. 자, 2021년도에 이제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트럼프가 아니었지만 그때 바이든 시절에 돈을 왕창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파월이 금리를 제로로 가면서 버냉키에 빙의해가지고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는데 물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공화당보다 낮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를? 돈이 왕창 풀려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는데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지금이 높은데요? 그 높은 정도가 저때 지금 3도 안 됐어요. 3도. 지금 2배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걸 보고 자, 파월도 얘기했어요. 파월이 옛날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참조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시간대 그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파월이 연설에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봐도 이상치라는 거죠. 정파적인 게 너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도 역선택했을 수 있어요. 트럼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트럼프의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를 원하니, 그렇죠? 설문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없다고 대답했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아침에 계란 못 먹고 있으면서도 계란 가격 낮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이 엄청난 격차를.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이 왕창 불렸던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현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조차도 정파적인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저게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로 하드웨어 같이 이제 그 지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런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내포된 의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는 중국은 공산주의라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저 소프트 지표에서는 저 편향된 어떤 시각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FB, 경기가 어려워도 보톡스는 못 참제입니다. 자, 물론 보톡스가 포함된 부분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약간 어그로성이었어요. 사실 에브비가 엘러간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톡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에브비의 실적 발표. 8% 매출 증가해서 13.3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이익이 GAAP 미국 회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6% 나서 1.29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다음 그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0.7이 나와서 마이너스 6%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줘야겠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0.72 수익이던 게 플러스 2.46 수익입니다. 플러스 6% 났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었던 거죠. 진짜 영업으로 인한 것은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파란색 거의 50%에 차지하고 있는 거. 밑에 약간 잘렸는데 50%에 차지하고 있는 거는 면역학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비 휴미라라는 약이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가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세계 의약품 순위, 매출 순위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압도적인 1위 제품이었죠. 우리 면역, 파란색이 면역이죠. 면역학이죠. 우리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다 이런 거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이 50%가량 차지하는데 그게 플러스 17%로 하드캐리를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에브비 휴미라는 특허 만료가 돼서 뒤에서 바이오시밀러들의 추격을 지금 허용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으나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스카이리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는 이 모습이 여기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온콜로지 이거는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과학 편두통이라든가 뭐 지금 파킨슨병 이런 거 관련된 것들 플러스 6% 증가했고요. 에스테틱이죠. 바로 에스테틱 하는 게 그거예요. 미학적으로 여기에 엘러간에 보톡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신경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케어, 노안에다가 넣는 그 눈물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서프라이즈예요. 12.93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됐는데 13.3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수익도 마찬가지죠. 2.38 달러 예상됐는데 2.46 달러 나와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밑에서 일단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요. 이것도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회복했죠. 50주선을 회복했습니다. 항상 50주선을 넘나들면서 그 위에 있으면 상승세, 그 밑에 있으면 하락세죠. 지금 일단 회복하고 지금 이번 주를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월봉입니다. 자, 월봉 꾸준하죠. 2020년 코로나 때 거의 유일하게 2019년이랑 이 밑에 50개월선 밑으로 갔던 적이 있죠. 그거 말고는 지금 50개월 위에서 계속 타고 있죠. 그리고 상승세가 강한 것들은 50개월선은 멉니다. 20개월선을 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번에 밑꼬리 단 것도 20개월선입니다. 에브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봉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올 때마다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란 거 저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표입니다. 아까 뭐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낸다는 유머를 하기도 했지만 뭐 진짜 자기 부인을 사자굴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트럼프 유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보다 더욱더 무서운 굴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빠질 것인지 미국이 빠질 것인지 그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굴이 사자의 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평은 사자의 굴보단 관세의 굴이 훨씬 더 무섭지.